4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니, 결격자는 누구누구니, 아니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니,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좀 암기사항인데 너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선은 영상을 보신다는 거는 1회 독을 하고 있다, 처음 공부를 한다, 요거이실 것 같고요. 또 제 영상 특징이 한 번만 보셔도 도움이 되고 반복해서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할 거예요. 한 번만 보셔도 얘가 이런 말 하던데, 이거 암기할 사항 이건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을 하게끔 말씀드릴 거고요. 자기가 이제 공부가 좀 지겹다, 나 이제 다시 인강으로 좀 공부할래 했을 때, 복습할 때 더 도움 되게끔 포인트 잡아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뭐 약팔이 하는 거죠. 계속 약을 파는 거죠. 드세요. 자, 경비업의 허가 등 2장이죠. 2장 4조 경비업의 허가입니다. 아까 우리 경비업은 법인이 하나 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허가를 한다 했습니다. 허가. 그럼 허가가 뭔데? 자, 허가는 우리 이제 행정학적으로 보면요, 신고라는 게 있고요,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인가라는 것도 있어요. 또 자기라는 게 있고요, 부자기라는 게 있어요. 부자기가 뭐고 자기가 뭔데? 자기는 요거 해, 너 이거 해야 된다, 의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 이거 해. 부자기는요, 부자기는 반대겠죠. 아닐 부니까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알겠지? 요런 게 부자기입니다. 자, 그럼 이 허가라는 단어는 부자기를 해지시켜주는 거예요. 부자기를 해제시켜준다. 일반적으로 부자기를 하면, 부자기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있죠? 술 마시는 거. 청소년들한테 술 팔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게 부자기겠죠, 부자기. 하면 안 되는 거. 하지만 일정 연령이 넘어가면은 가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는 별도의 이제 부자기를 해제할 필요가 없지만 부자기를 해제하는 요건들이 있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경비업의 허가입니다, 허가. 자,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아무런 법인,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집 근처 가시면요, 법인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비업에 대한 부자기 상태입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경비업에 대한 부자기 의무가 해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경비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대상은 뭐만 되느냐? 법인. 법인 중에서도 사단 법인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요, 4조 1항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해서, 아까 우리 경비 업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거, 경비 업무는 도급을 전제로 한다 그랬고요.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가 무엇이냐? 시, 호, 신, 기, 특, 요 5가지 중에 하나를 특정해서 그 법인의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자기를 해제받아라. 누구한테? 시도경찰청장한테. 그리고 또 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고요, 추가하는 경우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아시면 될 게, 이미 허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허가를 만년 허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비업법에는 5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둡니다. 그럼 5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갱신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갱신허가. 자, 다시 여기서 포인트 나온 게, 우리 나온 게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앞으로 여러분들 시도경찰청장을 자주 맞이할 거거든요. 이 경비업법상에서는 경비업 관련된 주체, 신고 주체, 허가 주체, 이게 다 시도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 2항. 그러면 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이기만 하면은 다 해주냐? 아니다. 사단 법인이라도 다음 요건을 갖춰서 와라. 어떤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선은 1억 원 이상의 자본을 갖춰야겠죠. 왜냐? 이 자본금도 없이 유령 회사, 아무런 회사나 만들고 법인을 맡기면요, 이 용역 경비라든지 소위 말하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허가를 받고 경비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경비업무는 원래 공공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던 거를 이제 민간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선별하겠다. 그리고 또 시설 경비 업무 같은 경우는 경비원 10명 이상 데리고 있어야 되고요. 경비 지도사도 1명 이상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경비원 10명,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그리고 시설 경비 업무 외의 업무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경비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시설과 장비의 보유. 그 밖에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럼 쉽게 외우고 싶다. 나는 이래독이야. 쉽게 외우고 갈래. 그러면 포인트는 1억 원, 10명, 경비지수 1명 나오고요. 허가 받으려면 관련돼 있는 거 뭐밖에 없더라? 대통령령이더라. 대통령령이더라.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배치허가라는 게 나와요. 배치허가. 배치허가. 이 경비원을 배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배치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집단 민원 현장 같은 경우는 배치 허가를 하여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경비원은 배치 신고를 합니다. 배치 신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배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 집단 민원 현장 같은 거. 자, 그런 거는 시도 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 시도 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라는 거. 배치 허가는 누가 한다? 관할 경찰서장. 경비업 허가는 누가 한다? 시도 경찰청장.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요.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에 허가를 하니까 경비업의 영업 정지, 영업 취소, 벌칙, 벌금 이런 거 매길 때는 누가 할까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걸 또 위임을 해서 관할 경찰서장한테 위임할 수 있더라 까지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뭔데? 라고 하니까 요거는 바로 밑에 제가 담아놨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에 허가 신청 등이라고 해서 조문이 나오네요. 자, 보시면요.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를 받은 경비 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 업무를 추가하라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보내야 한다. 이 조문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장한테 제출할 수 있고요. 이 허가 자체가 누구의 영역이더라? 시도청장의 영역이니까 제출받은 서장을 시도청장한테 지체 없이 보내라. 자, 여기서 또 지체 없이란 말에서 헷갈릴 만한 말은 7일 이내, 뭐 한 달 이내 이런 말들도 나올 수 있는데 지체 없이더라. 다 헷갈린다. 난 기준 잡고 가겠다 하면요. 이 서류 관련된 거 나오면요. 어지간하면 다 지체 없이다. 서류 관련된 거 나오면 어지간하면 다 지체 없이다. 특히나 허가나 임용 허가, 배치 허가 이런 거 다 나오면은 지체 없이다. 지체 없이. 자, 보시고요. 또 아까 대통령령이 와서 살펴보자고 해서 대통령령 왔더니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이라고 또 나오네. 그쵸?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없는 자주 바뀌는 변동사항 또는 주체가 행정안전부 소속이어야 할 사항들은 이렇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을 합니다. 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뭐니라고 보니까 요거는 정관, 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 정관, 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라고 해서 법인의 정관 그리고 또 인력, 시설, 장비 기준 현황, 가지고 있는 보유 현황 있어야 되고요. 내가 허가 받을 때 가지고 있지 않다, 없더라 이러면요. 확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인력, 시설, 장비 기준, 정관, 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 또 임원의 이력서까지. 임원의 이력서까지. 여기서 1회독 하실 때는요. 정관, 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이 임원의 이력서가 좀 특이합니다. 임원의 이력서라는 말도 나올 수 있고요. 오답으로 또 임원의 뭐 주민등록증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경우는요. 이 청원경찰법에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언제?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 임용할 때 따로 별도로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냥 아셔야 될 거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란 말이 진짜 잘 안 나오더라. 진짜 잘 안 나오더라. 이런 거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임원의 이력서가 필요하고요. 또 이 법인의 명칭을 바꿀 때, 또 대표를 변경할 때 대표의 이력서 변경하다 필요하다. 대표의 이력서. 이 정도는 좀 다해독하신 분들 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필요한 거는 뭐다? 대통령령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이 요건들 1억 원 이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수경비원, 특수경비 업무만 3억 원 이상이더라. 특수경비 업무만 3억 원 이상이더라. 자, 이것도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요. 처음에는 이 규제를 완화하려고 5천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5천만 원 하니까 너무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으로 바뀌었고요. 특수경비 업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5억 원 이상이 자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엄격하니까 3억 원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옛날 기출보면은 5억 원이 답인 것도 있고요. 3억 원이 답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로 다 통일해라? 3억 원, 1억 원, 3억 원, 1억 원. 쭉쭉 보시고요. 또 시행령에 이러한 내용도 갖추고 있네요. 자, 경비업을 하려는 사람은 허가, 변경 신청서 제출할 때 인력, 시설, 장비, 자본금, 인시장 확보 계획서를 다 갖춰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자본금을 제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인력,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갖출 수 없을 때 서류 신청할 때 이거를 언제 확보하겠다라는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허가나 변경허가 마찬가지인데 이 자본금, 돈 같은 경우는 항상 1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 달 이내. 아까 제가 서류 같은 거 제출하면은 경찰서장은 누구한테 보내라? 시도청장한테 지체 없이. 근데 이 법인이나 경비업자 같은 경우는요. 7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보 계획서 못 갖췄다. 만들었다. 그러면 인력 시설 장비 없더라도 1월 이내 확보 계획서 제출하고 허가 받고 1월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한테 확인을 받으면 된다. 까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준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이런 거 다 어딨냐 보니까 이렇게 표로 나옵니다. 요 표를 다 같이 저랑 외워야 돼요. 저랑. 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판을 좀 가지고 올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은 다 일단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경비업이 아까 5가지 있다 그랬죠? 내년에는 교통경비 업무가 추가되는데 5가지 시, 호, 신, 기, 특을 써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돈 관련된 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돈은 1억 원이더라. 자, 근데 특수경비는 3억 원 이상 하고요. 아까 법조문상에서 시설경비 업무는 10명 이상의 일반 경비원이 필요하고요. 플러스 경비지도사가 1명 이상 필요합니다. 호송경비 같은 경우는요. 일반 경비원인데 단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경비원이 5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일반 경비지도사가 마찬가지로 1명 있어야 됩니다. 신변보호 경비원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경비원인데 5명이고요. 이 경비지도사가 1명 필요합니다. 자, 기계경비 업무 같은 경우는요. 예전 요건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10명 필요하고요. 일반 경비원이 10명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일반 경비원이 5명 필요해요. 이 자격증이 무엇이니? 경비지도사 이수증을 말하니 이수증이 아니라 이제 전기 기능사 이상이나 아니면 뭐 통신설비 자격증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관제 시설을 좀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자격증 가진 사람 5명이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로 기계 경비지도사가 1명 필요합니다. 자,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는요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필요하고요. 경비지도사 1명이 필요합니다. 일반 경비지도사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요. 요게 인력 기준입니다. 인력 기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시장이라 했잖아요. 시설 그리고 장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시설 기준은요 너무 편해요. 이 기준수 이상, 기준 경비 인력 수 이상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기만 하면 돼요. 기준 인력 수 이상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 저는 이걸 보고 이런 문제도 만들어 봤는데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뭐 A 법인이 경비원을 40명 데리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시설이 갖춰야 될 경비 인력 수를 이상 보유해야 할 교육시설은 무엇이니? 좀 말이 어눌했는데 급하게 지어낸다고. 그러니까 A 법인이 40명의 경비원을 데리고 있으면은 이 경비 업체는 몇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경비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10명 이상이면 됩니다. 10명 이상. 그래서 기준 교육 인력 수 이상 갖추고 있는 교육시설이면 되는데 싹 다 인력인데 여기는 아까 우리 기계경비는 관제시설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관제시설 플러스 교육시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적 분단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복장, 얘네들이 막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경비원 복장을 착용해야 되니까 복장, 경적, 분사기, 단봉, 복적 분단 이렇게 갖춰야 되거든요. 복적 분단. 다 복적 분단 싹 다 동일하거든요. 싹 다 동일해. 네, 싹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또 이제 출장 소별 차량이 2대 필요합니다. 2대 이상. 마찬가지로 우리 호송 경비도 아까 뭐 필요하다 하지 않았나요? 네. 호송 차량이 1대 이상 필요합니다. 호송 차량이 1대 이상. 이렇게 차량도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 복적 분단은 싹 다 가져가고요. 요 신변 보호 같은 경비 같은 경우는요. 무전기도 필요해요. 무전기. 예, 무전기. 왜냐? 우리 신변 보호 경비 업무를 하려면은 이 기에 리시버를 하지 않나요? 리시버 차고 막 멋있게 경호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전기가 필요하더라. 무전기가 필요하더라. 무전 장비겠죠. 무전 장비. 이렇게 알면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얘는 복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설 경비로서의 정장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장이 필요하지 않더라. 요 정도 베이스 잡고 가면요. 이 표를 보기가 편할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추후에 다 보고 또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인력 기준 10명 1명, 유단자인 5명 5명, 또 일반 경비원인데 자격증 필요한 5명,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지도사 1명 이상이고요. 자본금은 다 1억 원 이상인데 특수경비원만 3억 원 이상이더라. 그리고 시설은 경비 기준 인력수 이상 할 수 있는 거, 교육시설 필요한데 이 기계경비업무만 관제시설이 필요하더라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장비 보시면요. 시호 신기 특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 호송용 백 1대 이상 있고요. 다 복적 분단 다 필요하죠. 자, 근데 신변보호 경비원부만 이 복장이 없어요. 왜냐? 정장 입고 하니까 또 무전기가 추가됐네요. 이 기계경비원부 같은 경우는 출장소별로 차량이 2대 필요하고요. 또 감지장치, 송시장치, 수신장치가 필요하더라.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죠. 요거 하고요. 이제 표 한번 보기 전에 여기에 써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부족한 것들은 또 밑에 비고란에 써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 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 업무를 추가로 하려고 한다. 이 예시가 무엇이냐? 내가 호송 경비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허가는 받았어요. 근데 신변보호 경비 업무도 추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자본금 내가 1억은 가지고 있는데 1억이 더 필요로 하니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1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내가 시설경비 업무를 허가받았는데 자본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특수경비 업무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특수경비 업무는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 3억 원 이상. 그러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니? 3억이니? 2억이니? 이런 질문을 한 건데 보시면은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1억은 갖추고 있으니까 2억 원 이상만 더 있으면 된다. 그 설명이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자가 특수경비 업무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서 특수경비 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요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의 경우에도 내가 시설경비 업무를 하고 싶은데 지금 허가받은 게 호송경비 업무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허가받을 때 5명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5인 교육장인데 내가 시설경비 업무 추가하려면은 10명 이상으로 바뀌어야겠죠. 격상시켜야겠죠. 더 많이 필요한 경비 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춰야 한다. 뭐 2개 더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하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술 유단자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된 무도단체가 무술 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게 저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까지 안 봤는데 어렵게 낸다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 경찰 채용 시험이나 또는 경찰협회 무도 관련돼서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과 관련돼서 해당 기관 단체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런 말 안 됩니다. 무술 유단자라는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를 말합니다.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기준품, 우리 호송경비는 아까 현유기상이라 그랬죠? 호송 중에 있는 현유기상을 도난, 화재, 위험 발생으로부터 방지를 하기 위함이니까 현금이나 그 밖의 기준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안전성 갖추고 무선통신 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영상 시설이 아닙니다. 영상 블랙박스 이런 게 아니라 무선 통신 시설이랑 경보 시설 갖춘 차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견한 통신 경보백 경보. 보통 저는 확성기 달린 튼튼한 스타렉스, 확성기 달린 튼튼한 스타렉스 이런 개념으로 외우거든요. 확성기 달린 튼튼한 스타렉스 호송용 차량의 개념이고요. 가끔씩 길 가시다 보면요, 막 사이렌 달려 있고 뭐 검은색에다가 뭐 호송 경비 아니면은 뭐 경비 업체 뭐 특수 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게 호송용 차량이더라. 이렇게 아시면 좋겠죠. 현금 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기준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 장비로서 경보 시설. 여기 차이가 뭐겠어요? 무선 통신 시설이 없다 이거겠죠. 경보 시설만 있더라. 경보 시설만 있더라. 그리고 또 기계 경비에 있어서 전자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 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 문제는 최근 10년간 한 문제 정도 지문 선다로 나온 것 같은데 슬슬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슬슬 나올 때가 됐더라. 어떻게 말장난을 꼬아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더라. 보시고요. 더 쉽게 외우시려면요, 이렇게 제가 써서 외우긴 했는데, 이렇게 써서 외우긴 했는데 한번 표 한번 더 그려보고 요 두 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5개 뭐라 그랬죠? 시호, 신, 기, 특. 우리 나중에 따로 외우려고 하면 힘들다. 같이 외우는 게 좋다. 자, 인시장이라고 그랬죠? 시설, 장비. 이렇게 외우고요. 얘는 10명 1명이라고 그랬고요. 얘는 유단자 5명, 지도사 1명. 얘도 유단자 5명, 지도사 1명. 얘는 10명인데 전기기술 자격증 갖춘 5명이랑 지도사 1명. 얘는 20명인데 지도사 1명. 자, 자본금은 1억씩이라 그랬죠. 1억씩인데 특수경비만 3억이고요. 특수경비를 추가로 하고 싶을 때는 이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시설은요, 시설은 기준 교육수 이상의 기준 인력 이상의 교육장이면 된다 그랬죠. 근데 기계경비 같은 경우는 관제시설을 별도로 갖춘다. 장비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하더라? 복적분단이더라. 복적분단. 다 복적분단인데 이 호송경비 같은 경우는 호송용 차량, 호송백 필요하고요. 이제 신변보호경비 같은 경우는 복자가 없다. 왜냐? 정장 입으니까. 그리고 무전기가 필요하다. 무전장비가. 자, 기계경비 같은 경우는 감송수가 필요하고요. 예, 감송수가 아니라 했죠.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기기가 필요하고요. 또 출장소별로 2대가 필요하다. 주사무소별이 아니라 출장소별입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은 끝났습니다. 요거를 제가 두문으로 쓴 거는 무엇이냐? 복적 분단, 요 두문으로 외우기 바라고요. 감송수관 2대, 요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복적 분단, 감송수관 2대. 나머지는 이렇게 인원 써놨고요. 호송용 차량은 견한, 경보통신, 견한, 경보통신, 견한, 경보통신입니다. 자, 시행규칙 아까 제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뭐니라고 하니까 정관민원 인시장 확보계획서고요. 이거 확보계획서 갖추고 30일 이내에 인시장 확보계획서 갖출 때, 자, 정관민원 인시장 확보계획서, 그 계획서예요. 그 계획서. 이 계획서는 허가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맞추면 되는데 자본금은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인력, 시설, 장비만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 기억하시고요. 임원의 이력서다. 이 신분증이 아니라 임원의 이력서. 그리고 법인의 정관 목적이 아니라 정관입니다. 정관의 목적은 이제 나중에 신고상 할 때 나옵니다. 신고상 할 때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법인의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제출 받은 사람 누굴까요? 우리 허가된 건 전부 다 시도경찰청장이 한다 그랬죠? 근데 행안부령 보니까 주사무소로 가나라는 서장한테도 가능하더라. 이 서류니까 서장이 받았으니까, 원래 시도경찰청장 건데 서장이 받았으니까 시도청장한테 알려줘야겠죠. 며칠 이내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여기까지 알면은 3조가 거의 끝나갑니다. 좀 많네요. 예. 하시고요.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자, 시도경찰청장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임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나 얘네가 인력, 시설, 장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또는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요. 자본금, 임원의 경력, 신용 등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량권이 없죠. 예, 재량권이 없죠. 아, 죄송합니다. 있는 거네요. 이게 보통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말장난으로 나중에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니까 재량권이 좀 있네요. 예.
시도경찰청장은 허가하거나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로 관할하는 서장을 거쳐서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라 서장 거쳐서 서장한테 이제 너 업체에 이런 게 있으니까 너 관할에 이런 게 있더라. 서장아 관리 잘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겠죠. 거쳐서 줘야 한다. 거쳐서. 경비업자는 이 허가 받고 나서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쓰게 되는 거는 이제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이런 말이겠죠. 아니면 아예 더 이상 안 하겠다. 내가 폐업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니? 어떻게 보내야 하니? 보니까 허가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제 잃어버린 사유서를 쓰고요. 허가증을 못 쓰게 된 때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을 보내면 됩니다. 이것도 말장난 나올 수 있으니까 잘라서 같이 외워볼게요. 잃어버린 사유서, 못 쓰게 된 허가증. 잃어버린 사유서, 못 쓰게 된 허가증.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망.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요. 시도경찰청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우리 경비업은 허가사항이라 그랬는데요. 허가를 했는데 몇 개를 바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꾸고 나서 또 허가 받자니 귀찮잖아요. 이건 신고사항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 보니까 폐업한 때, 휴업한 때에 법인 명칭이나 대표, 임원을 변경한 때. 이거 보시면 경비원 바꾼 때는 신고사항이 아니죠. 네. 대표나 임원입니다. 임원. 그리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한 때. 네. 주사무소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출장소까지도 포함하더라. 기계경비 업무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 신설 또는 이전 폐지한 때.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자, 5호 보시면요.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니까 특수경비 업무를 허가받은 때가 아니에요. 내가 특수경비 업무를 허가받았고 이제 도급을 받아서 며칠부로 신고를 하고 개시하겠다. 경비 업무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만약에 A 공항의 특수경비 업무를 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 개시한다고 말해야 되고요. 또 B 공항의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한다 했다. 개시하게 됐다. 그때 또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대행업자 설명할 때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개시 종료가 있구나. 허가 따로 있고 개시 따로 있고 종료 따로 있구나. 폐업 따로 있고 휴업 따로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알면 되고요. 허가 관련된 거는 이제 경비업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중요한 사항들, 허가, 신고의 절차, 기한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허가 관련, 영업 관련된 거니까 내 생계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 신고는 중요하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아시고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라 함은 법인의 정관 목적을 바꿀 때입니다. 정관이 뭔데? 정관은 우리 지금 경비업법을 배우고 있죠. 그것처럼 법인을 만들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규율을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법인의 정관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들만의 규칙 또는 뭐 시설 장비 기준 이런 걸 말한 건데요. 거기서 목적 파트, 우리 경비업법 보면은 제1조 목적이 나왔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바꿀 때 제일 중요한 주체가 바뀌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의 목적을 바꿀 때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거니까 이때도 신고해라 이렇게 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내용도 양이 좀 많죠. 요 내용도 많으니까 두문 따서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폐호7 명대인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 폐호7 명대인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신고사항 앞으로 신고사항 나올 때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릴 거기 때문에 두문은 그렇게 안 외우셔도 되고요. 이 7은 7일 이내란 말인데 경비업의 영업을 폐업, 휴업한 때는 7일 이내고요. 나머지 신설 이전 폐지, 변경 이런 거 할 때는요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폐후 7,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 이렇게 외우시고요. 시도경찰청장한테 신고 사유구 이제 나머지 배치 신고, 배치 허가 요 사항 같은 경우는 경비원의 배치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거는 관할 경찰 서장한테 하는 겁니다. 관할 경찰 서장한테. 근데 보니까 이 신고권자가 시도청장인데 또 시행령 가서 보니까 서장한테도 할 수 있네요. 물론이죠. 왜냐? 제가 아까 위임으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서장한테도 이제 영업신고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고요. 요 경우 서류를 받았으니까
지체 없이 또 서장이 또 바로 보내야 됩니다. 자, 다시 아까 7일, 30일 관련해서 설명을 풀어놓은 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 첨부해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도청장 소속의 서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서장은 지체 없이 시도청장한테 보내야 한다. 서류니까 지체 없이.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시도청장 또는 서장한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서장은 지체 없이 시도청장한테 보내야 합니다. 휴업 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휴업 기간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입니다.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 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 재개 신고서 또는 휴업 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10일의 휴업 기간을 신청했어요. 근데 10일 되기 전에 영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영업을 일단 시작하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영업 시작하고 7일이 지나가기 전에 신고를 하면 되고 휴업을 더 하고 싶어요. 10일을 했는데 5일 정도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10일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게 이때까지 법조문으로 나오고 응용 문제로 안 나왔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문제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가령 A 경비업자는 최초 2024년 4월 1일 날 10일에 영업 휴업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해당 경비업자가 4월 5일 경비업을 재개하였다. 해당 인원은 언제까지 경비업 영업 재개 신고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번 이제 최초에 4월 1일 날 신고를 했으니까 10일 날 했으니까 4월 10일 날 신고를 해야 한다. 2번 4월 5일 날 재개를 했으니까 12일 날 제출해야 한다. 3번 4월 10일까지 영업 시간이었으니까 4월 17일 날 재개 신고를 한다. 3번이죠. 이렇게 나오면은 답은 2번이겠죠.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 정도의 응용력까지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법조문을 제대로 파악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휴업 기간 연장 신고서도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장소, 주사무소는 뭔지 이제 알 것 같으니까 출장소는 뭐니? 라고 하니까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경비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영업 거점이더라. 영업 거점인 지점, 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이름을 이렇게 하라 이거겠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2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30일 이내. 자, 4조의 2 허가의 제한. 경비업 허가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면은 이제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S1 이름 쓰고 캡스텝 이름 쓰고 유명한 경비업체 이름 따라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름에 제한이 있더라. 유사한이 아니라 동일한입니다. 자,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의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1항이죠, 1항. 그리고 또 제가 사망 순서를 바꿔놨는데 사망을 보시면요 5년입니다. 사막의 결격 사유는 5년이고요. 2항의 결격 사유는 10년입니다. 10년. 5항 같은 경우는요 19조 1항 2호 및 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요거는 명칭 제한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A 법인이 뭐 ABC 법인이다. 이름이 ABC라는 법인이 있는데 ABC 법인이 허가가 취소된 거예요. 어떠한 사유로? 19조 1항 2호 사유 7호 사유입니다. 자,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가 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허브 업무 외벌의 이도 이류 배치 폐지명 중지명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허위 부정하게 받아서 허가를 가짜로 받은 거예요. 그럴 때도 영업 허가를 취소해야겠죠. 그러한 사유로 취소되는 법인도 있고 또 보니까 19조 1항 2호, 19조 1항 7호라는 사유가 있대요. 이 19조는 나중에 볼 거니까 알려드리자면요. 이 2호 같은 경우는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킨 거예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킨 거. 7호는요. 경비 업무를 벗어난 업무를 시킨 거. 차이가 뭐예요? 2호 같은 경우는요. 요거까지 포함이 돼요. 이제 내가 경비업 허가에 있어서
시설 경비업을 허가받았는데 신변 보호 경비업을 몰래 하는 거예요. 이건 일단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겠죠. 이런 것도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취소가 되었다. 그럼 5년 동안 ABC 법인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ABC 법인이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또 경비업을 또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이미 2호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었으니까 동일한 명칭 못 쓰도록 10년 제한이 있습니다. 10년 제한. 그럼 이제 ABC가 아닌 ABCD로 해서 5년이 지나서 해당 법인은 허가 받을 수 있겠죠. 자, 다시 헷갈렸다면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5년. 그 해당 법인에 대한 제한은 5년 가고요. 취소당한 법인의 이름 제한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갑니다. 10년. 자, 동일한 법칙입니다. 동일한. 아,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헌법 불합치 단정을 받았거든요. 헌법 불합치. 그래서 이게 올해 12월 31일자까지 적용됩니다. 내년 법조항에 있어서는 바뀔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뭐가 헌법 불합치니? 자, 헌법 불합치는요. 요게 이 법조항이 헌법에 안 맞다 이거예요. 헌법에 좀 안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에 맞게끔 고쳐보세요. 또 비슷한 말로 위헌 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헌 결정? 위헌은 뭔데? 위헌은 아예 헌법에 아니더라. 아예 헌법에 안 맞으니까 새로이 입법해라. 법 폐지해라. 이 사람이 지금 손해를 입었다.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 둘 다 헌법 관련된 거는 다 기본권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일어나면요. 이 법이 도입된 목적과 사회적 배경을 인정해 주는데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바꿔라. 언제까지 바꿔라. 이런 개념이 헌법 불합치고요. 위헌 결정은 야, 지금 이거는 지금부터 바꿔야 돼. 지금도 당장 기본권 침해하고 있다. 지금부터 바로 바꿔. 요게 위헌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 기한은 언제까지 줬더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때까지 바뀔 거기 때문에 2024년 올해 법 시험에 있어서는 요거 경비 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거 금지다. 벗어나 업무 지시하게 한 것도 금지다 하고요. 4조가 좀 양이 많았죠. 포인트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 5조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경비원의 결격 사유, 차원경찰 결격 사유 이런 것도 배울 건데요. 경비업 임원인데 이 사람도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없잖아요. 이제 경비업이 국가 공공 안녕 질서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깨끗한 사람을 쓰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결격이란 말은 이 사람은 자격 없으니까 뽑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결격 사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란 말이 있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아까 등장했던 게 또 나옵니다. 5년 19조 1항 2호 사유랑 7호 사유입니다. 5년, 얘는 5년이고요. 이 외의 사유로 취소가 되었대요. 자, 그런 거는 3년입니다. 3년. 추가적으로 이게 또 어렵게 나오려면요. 임원의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라고 해도 일반 경비원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요. 나이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8세 미만도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이 좀 있습니다. 피파실 335이기 때문에 두 문만 따서 외우자면은 피파실 335입니다. 피파실 335. 피파실 335 이렇게 바로 숫자로 쓰면서 외우는 게 좋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뭐니? 라고 하니까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 합니다. 이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성년 후견이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어른 한 명이 도와준다. 그 어른을 성년 후견인이라 하고요. 제가 이제 받을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받을 피자를 써서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피한정 후견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보다 약하게 일부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피한정 후견인도 결격 사유였는데 3년 전쯤 법 개정이 되면서 피한정 후견인의 취업 보장을 위해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만 결격 사유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파산 선고 받은 자가 아니라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으면요, 이 사람이 신용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신용이 없다. 신용이 없으니까 일을 맡길 수 없다. 예, 아까 우리 임원의 신용도 본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고, 근데 또 복권되었다는 말은 내가 이 사람이 열심히 파산 받은 거 갚았다, 복권됐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이겠죠. 복권된 자랑 아니한 자의 차이를 좀 아시면 되겠고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그 형의 효과가 사라지지 아니한 자. 형의 효과란 무엇이냐? 형의 효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너 말 안 들으면은 잘못 저지르면 감옥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감옥 간다랑 실효랑 다른 개념입니다.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누범 제도라는 게 존재해요. 누범 제도.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럼 또 이 사람이 감옥에 살다 왔지만 뭐 가석방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형을 꽉 채워서 제대로 했다 해도 우선은 범법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 붙어 있는 딱지를 몇 년 동안 가져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지가 사라지면은 실효된다. 실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실효도 아무거나 실효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 예, 형벌의 종류도 봅시다. 사무징금, 벌구가물 이렇게 오거든요. 사무징금, 벌구가물,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사무징금, 벌구가물. 다시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있죠. 사무징금, 벌구가물. 예, 이런 게 형벌의 종류인데 이 형벌을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것도 다 형벌이죠. 형벌. 경비법이나 대경법을 위반해서 형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대요. 예, 그러면 3년 동안 이게 실효랑 다른 개념입니다. 실효랑. 예, 얘는 선고를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의 결격 사유일 뿐입니다. 특수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 자, 그리고 5호.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게 좀 힘든데 이거는 그냥 허가 취소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내가 만약에 시설경비 업무를 하는 법인의 임원이었어요. 근데 이 법인이 가짜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취소되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당시에 시설경비 업무의 임원이었지만 나는 3년 동안 다른 경비업체의 시설경비 업무 임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다시 5호 같은 경우는 허가 취소된 법인의 운영 당시 경비 업무에 한정해서 3년 동안 결격 사유를 부여하더라. 결격 사유 취소되었을 당시의 해당 업무만 결격 사유로 부여하더라. 그럼 내가 호송 경비 업무를 하는데 우리 업체가 또 가짜로 허가를 받아서 취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3년 동안 호송 경비 업무의 임원이 될 수는 없지만 특수경비업체나 기계경비업체의 임원은 될 수 있다. 6호. 이건 아까 말했죠? 이제 동일 명칭 쓸 수 없다는 건 10년이고요. 해당 법인 5년 못한다 했죠? 예, 마찬가지로 임원도 5년 동안 제한됩니다. 시기가 선거 시즌이라서 그런지 조금 잡음이 섞이는 관계로 휘파실 335 요거 좀 잘 외우시고요. 휘파실 335 요거는 특수경비업만 되더라. 벌금형 받은 거 그리고 취소됐는데 19조 1항 2호 7호 사유 아니더라. 2호 7호 사유 아니더라. 2호 7호 사유로 취소된 거는 이제 모든 경비 업종에 있어서 다 결격입니다. 모든 경비 업종에 있어서 얘는 해당 업종만 피파실 335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